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생지락,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건강 주파수와 진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은 정말 생생지락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 수면입니다. 24시간 중에 한 3분의 1, 한 8시간을 우리가 잠으로 보내는데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꾸준히 어떤 한 가지 행동에 투자를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식사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지만 수면처럼 쭉 이어서 8시간을 식사에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이 정말 중요한 거라서 하루에 3분의 1을 우리가 활용하는 잠을 어떻게 만드는가, 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역시 다른 건강의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을 회복하는 어떤 지표이다, 습관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1950년대 미국 암협회에서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면, 운동, 식사, 흡연 등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해봤어요. 한 100만 명 이상을 6년간 추적 검사를 하니까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식사도 아니고 흡연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수면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하루 수면이 4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9시간 이상 자는 사람, 이 경우도 1.5배 이상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사망률이 낮은 군은 하루에 7, 8시간 잔 수면군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9년 후에 제조 사례도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연구에서 100만 명이면 작은 규모가 아닌데 반복 확인됐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약 한 48% 증가, 뇌졸중 위험은 15에서 20% 증가, 비만 위험은 한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적게 자면 단순히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비만 이런 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잠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한다, 잠을 줄이고 일을 더 한다 이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을 줄이는 거는 하루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잠을 줄이는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소중한 걸 하는데 쓰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입니다. 내가 잠을 줄이면 내가 좋아하고 집중해야 될 일을 더 못하는구나, 그 여가도 더 못 즐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노인들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보통 수면 초반에 넌렘 상태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그 분비 시간이 바로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인데요. 보통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데 수면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1918년도에 미국의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 성인 중에 35%, 3분의 1 이상이 밤 12시 이후에 취침을 하고 한 20세에서 40세의 청년층에서는 40%가 밤 1시 이후에 취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하는 황금 시간대 11시에서 3시까지의 잠을 놓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 코우터 박사에 따르면 1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자야 면역, 피부 재생, 활력,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도 중요하고 잠을 자는 시간대도 중요하고 얼만큼 자냐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낮에 아무리 많이 자도 밤 11시에서 3시를 포함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잖아요. 꿀피부, 좋은 피부를 얻기 위한 관심이 많은데 깊은 수면, 그러니까 초기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는 넌렘 상태의 수면에서 피부 혈류 증가, 여러분들 영양제로도 많이 먹는 콜라겐 생성, 그 다음에 엘라스틴 합성 증가되고요. 피부 장벽의 손상도 회복되고 DNA 손상 복구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와 미국 대학병원의 공동 임상 연구에서는 만성 수면 부족 여성은 피부 수분 손실이 평균 30%가 증가하고 자외선 손상
그럼 피부의 회복 시간이 2배 이상 지연돼서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름, 색소 침착, 피부 탄력 저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가 좋아지고 콜라겐이 합성되려면, 그리고 좀 더 젊어 보이려면, 항노화를 하려면 항노화 영양제, 콜라겐 영양제 이런 거를 먹을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는 11시부터 3시까지 자고 있어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고 나서 뭘 더 챙겨 먹든지 음식을 좋게 먹든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 연구에서 보면은 하루에 5시간씩 5일 동안 잠을 재웠어요. 20대 남성들에게. 그리고 몸에 있는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했더니 10에서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만 5시간을 자게 했더니 20대가 30대 호르몬 수치 된 거죠. 30대 호르몬 수치. 기능학에서는 호르몬 항노화, 세포 항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20대인데도 40대, 30대인데도 60대, 70대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도 떨어지지만 이 몸의 생존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을 동화 모드, 아나볼릭 모드라고 그러죠. 아나볼릭 모드가 아니라 카타볼릭 모드, 이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동화 모드가 이화 모드로 되면 뼈, 근육, 인대,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실되는 모드가 되는 거죠. 배는 나오고 근육은 줄고 기토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은 찌고. 2000년도에 나온 임상연구 저널의 연구를 보면은 수면을 제한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50%까지도 감소가 되고 부신 호르몬도 떨어져서 아침에 부신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회복력도 저하가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증가, 골밀도 감소, 근육량 감소, 인대와 콜라겐 약화, 그래서 당연히 피부 탄력 저하, 그래서 항노화, 역노화가 아닌 신체 노화 가속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옛날에 스필버그 영화 E.T.를 보면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얇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은, 소위 말하는 E.T. 체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적절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시간 동안에 수면 없이는 다이어트로 예쁘고 멋진 몸을 만들겠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은 기토대사량을 저하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고 폭식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렙틴은 떨어뜨리고 그렐린은 증가시켜서 엄청나게 폭식을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고 근육에서 혈당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촉진되죠. 그 인슐린 저항성 영상들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만 있어도 혈전이 생기고 암이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요. 하나가 기초대사량 증가, 하나가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제 2가지가 다 안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수면 제한입니다. 수면 제한. 2004년도 란셋 의학 저널을 보면요, 단 이틀 동안 4시간만 수면을 취하게 만드니까 젊은 성인의 인슐린 민감도가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형 당뇨 전 단계 수준의 대사장애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면을 줄이게 되면 몸은 엄청난 속도로 노화가 올 수가 있고 살도 찔 수가 있고 피부 노화도 증가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마 논문을 보면요, 2020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은 전체 사망률이 30%, 심혈관 사망률이 34%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낮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낮잠을 자는 이유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밤에 잠을 덜 자거나 아니면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같은 수면 장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만성 피로, 우울증, 혈당 불균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만드는 몸의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낮잠으로 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신호가 왔다는 것 자체가 밤에 건강한 수면을 실패했다고 하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거는 내 몸이 뭔가 호르몬적, 에너지 대사적, 해독적, 아니면 혈당 관리 쪽 어느 쪽으로든 뭔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사실 건강하면 낮에 낮잠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낮잠이 자꾸 생각나시는 분들은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과 같이 24시간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있고 각성 시간이 있고 체온, 호르몬 분비, 소화효소, 면역 반응까지 하루에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고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가지고 좀비 모드가 되거나 올빼미 모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그러니까 당뇨에 가까워지는 거죠. 암 발병률 상승, 치매 위험 증가, 우울증이나 기분장애 발생률까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캔서 리서치라는 그 논문을 보면은 야간에 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한 50에서 80%까지 억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니까 유방암 세포의 성장률이 두세 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사실 우리가 COC 프로토콜, 암 대사 치료, 암을 굶겨 죽이는 그런 치료에서 많이 쓰는 보조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지만 멜라토닌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하고 암의 자가 사멸을 촉진해주고 치매를 일으키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해주고 뇌 독소 배출을 증가시켜주고 부신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C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안정시켜줍니다. HPA 엑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항노화 및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는데 밤을 새거나 인공 조명 아래서 생활하거나 빛을 굉장히 밝게 켜놓고 밤을 보내면 이 멜라토닌의 강력한 생리작용이 차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거를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되게 중요한 치료 행위란 겁니다. 우주에서 보면은 서울이 굉장히 야밤에도 밝게 나오는데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지키려면 밤에는 어둠 속에서 제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수면 보조제나 수면제 같은 거를 처방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관찰해보면 그런 것들을 먹어도 본인이 잠을 초대하지 않고 잠과 싸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잠을 도와주는 것들을 잔뜩 사거나 처방을 받으세요. 근데 본인은 잠을 기다리거나 초대하지 않고 잠에 맞서서 어떻게 하든지 안 자려고 하는 자세로 수면을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행동 자체가 자신의 몸을 꾸준하게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잠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잠자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마음이나 생각과 나의 의식이 분리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되는 게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게 되면 그리고 생각을 비우게 되면 저절로 오게 되는 게 수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면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수명, 건강, 활력 있는 삶, 예쁘고 멋진 몸매, 피부의 탄력도 이런 모든 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매일 밤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7, 8시간의 수면, 11시부터 3시까지의 가장 중요한 황금 수면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잘 취하지 않고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러 여기저기 병원이나 치료하는 곳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건강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만 찾지 말아보세요. 우선적으로 내 수면이 어떤지, 자연의 사이클에 내 수면이 순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그 어싱, 흙을 밟는 거죠. 접지를 하거나 저탄수 식단, 유기농 식단 이런 노력으로 몸을 건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로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듣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면 역시 이 자연에 순응하는 리듬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쪽으로 모든 나의 삶의 요소들이 다가갈 때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동물들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것 자체도 자연에 순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생한 삶은 생생한 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생생한 잠에서 여러분들의 생생지략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생지략을 찾는데 크게 도움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조용히 응원드리겠습니다.